친구와 저는 30년 지기인데요. 이 친구는 저를 만날 때마다 매번 5분, 10분씩 늦곤 했죠. 그래도 하도 오래된 친구 녀석이니까 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제는 너무 더운데 지하철역 앞에서 이 친구를 기다리려니 점점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 친구는 약속 시간에 20분이나 늦은 채 도착했습니다. 아무런 미안한 기색도 없이 천천히 터벅터벅 걸어오길래 그 모습을 보자마자 우라가 치밀어 한 소리를 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친구의 지각에 대해 별 소리를 안 했는데 한 소리 하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을 하더라고요. 좀 늦을 수도 있지. 갑자기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구냐면서 말이죠. 만나자마자 서로 기분이 상한 채로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다가 저는 이 어색한 분위기를 풀고자 먼저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오히려 저를 짜증만 많은 사람처럼 대하더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상대가 적반하장인 상황 말이죠. 이런 일들을 겪으면 생각보다 우리는 상심이 커지게 됩니다. 누가 들으면 사소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인과 이런 문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면 하루 종일 이 생각 때문에 하는 일도 일에 손에 안 잡히고 계속 기분이 언짢은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러면 가족들에게도 말이 곱게 나가지 않을 때도 있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테니까요. 제가 많은 철학가들과 사상가들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의 저서도 읽고 혼자서 생각하고 분석 후 실제로 현실에 적용해본 저만의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이번에 제가 얻은 노하우들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만 특별히 아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니 잠깐만 시간 내셔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평소 생활이 더 안정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상하는 일이 단 1%라도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화를 내는 내가 속 좁은 걸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나? 와 같은 생각에 휩싸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화해라는 미명 아래 당신의 상처를 무시하고 잘못된 관계를 반복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에게 상처를 준 타인과 굳이 화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처 준 사람과 굳이 화해하지 않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상대방이 우리의 상처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 남은 흉터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준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나에게 준 상처는 별것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당신의 고통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이며 당신의 마음을 두 번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타인은 나에게 지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타인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굳이 그 지옥에 다시 발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고통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처 준 사람과 굳이 화해하지 않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관계의 반복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그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화해를 청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들의 행동 패턴이나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똑같은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끝없는 상처와 용서의 반복을 낳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고 당신을 자책하게 만들어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 합니다. 이런 관계에 머무는 것은 당신의 정신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현자 탈무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는 바보다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은 바보가 아닙니다. 당신은 똑같은 고통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통해 배움을 얻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상처 준 사람과 굳이 화해하지 않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화해하려 애쓰는 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화해를 위해 먼저 연락하고 미안해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관계의 주도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당신은 항상 을의 위치에 놓이게 되고 상대방은 당신을 더욱 함부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셈이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를 맺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며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까지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소중함을 스스로 인식할 때 비로소 타인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인간관계에 있어 이런 도움되는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가치를 지키며 관계를 정리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랬다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수는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할 뿐입니다. 대신 당신의 가치를 지키는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엮이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과를 하든 변명을 하든 당신의 감정을 건드리려 할 때 절대 휘말리지 마세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의 감정은 그들의 것이고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것입니다. 서로 다른 감정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거리두기입니다.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그들이 있는 자리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어렵다면 점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들의 존재가 당신의 삶에서 희미해지도록 만드세요. 두 번째로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나는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해서 상처받았어. 내가 했던 행동 때문에 나는 정말 힘들었어. 상대방에게 직접 말하든 혼잣말로 되뇌든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당신이 느낀 고통은 정당한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외면하는 것은 상처를 곪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의 작가 마야 안젤루는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을 잊을 수도 있고 당신이 한 행동을 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상처 또한 당신이 느낀 감정이며 이를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세요. 세 번째는 당신의 삶에서 그들과 꽤 멀리 떨어지세요. 디지털 시대에는 관계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들의 연락처를 삭제하고 SNS에서 차단하며 당신의 삶에서 그들의 흔적을 지우세요. 이는 단순히 그들을 미워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책입니다. 그들의 소식을 접하지 않고 그들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도록 하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들이 차지했던 공간을 이제는 당신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새로운 것으로 채워나가세요. 이번에는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태도를 180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 화해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마법의 한마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절대 분노나 감정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매우 차분하고 담담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마치 아무런 감정 없는 로봇처럼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왜 나를 피하니? 내가 그때 실수한 건 미안해. 다시 잘 지내고 싶어와 같이 말할 때 당신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들이 어떤 변명을 하든 어떤 감정을 호소하든 당신은 오직 한 문장만을 말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관계 혹은 이 문제로 인해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이 말들의 핵심은 직접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고 오직 미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과를 하든 변명을 하든 당신은 그들의 과거 행동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는 단호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이 강력할까요? 첫 번째, 상대방의 추가적인 감정적 공격을 차단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혹은 자신을 용서해 주길 바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흔들어 다시 관계의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들의 기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감정적으로 엮이지 않고 마치 비즈니스 관계처럼 대하는 당신의 모습에 상대방은 당황하게 됩니다.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높은 가치를 증명합니다. 이 말을 하는 당신은 마치 나는 너의 사과나 변명 따위에 흔들릴 만큼 가벼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관계에서 더 이상의 상처가 없는 것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함부로 대했던 사람에게 더 이상 매달리지 않는 매우 귀하고 단호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이 말을 함으로써 관계의 주도권은 완전히 당신에게 넘어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며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는 당신을 존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는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유지하는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완성하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 한마디는 당신의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당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 번째, 상대에게 책임감을 전가합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계속 같은 행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변할 것인지 말이죠. 이번에는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별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해? 라는 감정적 호소 대신 나를 진정 사랑한다면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친구 관계에서 우리 사이인데 뭘 그래? 라는 압박 대신에 친구라면 더욱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업무적으로는 협력하겠지만 그 이상의 영역에서는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물론 여기에 말씀드린 말씀들은 다소 상투적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딱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떠한 뉘앙스로 상대를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는 하나의 영혼이 두 개의 몸에 깃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라면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감정과 마음이 다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배려 없이 행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겠죠? 여태까지 우리가 다툼 이후에 굳이 남들과 화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리고 관계를 잘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굳이 남들과 화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웬만한 사람들이 우리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우리의 상처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해함으로써 다시 관계를 회복하더라도 잘못된 관계의 반복을 초래하기 십상입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그런 다툼과 화해의 반복은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잘 정리하기 위해
일단 감정적으로 엮이지 않고 내 감정에 솔직해지고 나의 삶에서 그들고 멀어지세요. 내가 상대방으로 인해 감정이 상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 상처에 대해 직시하도록 매우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세요. 더 이상 이 문제로 상처받고 싶지 않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의 추가적인 감정적 공격을 차단할 수 있고 상대가 보기에 나의 가치가 높아 보이게 합니다. 누구 앞에서든 자신의 할 말을 당당하게 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관계에서의 주도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관계에 대한 책임감을 줍니다. 계속 같은 행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변할 것인지 말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공유해 주세요.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또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지 말이죠. 더불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하소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나누다 보면 항상 더 나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가족에게조차 편히 말하지 못하는 내 속마음들도 이 공간에 모두 펼쳐놓으시다 보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실 겁니다. 저는 그걸 가장 원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 말이죠.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해 좋은 내용들을 말씀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이 채널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꼭 아셨으면 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기도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분명 지인분께서 여러분의 진심을 알고 감동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법칙이었습니다.